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를 피로 물들인 신주쿠 호스트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1월 5일 새벽 1시 반, 늦은 시간이지만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가부키초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도쿄도 신주쿠구에 위치해 있는 환락가죠. 술집, 클럽부터 시작해 일본 유흥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도박과 호스트바, 풍속점까지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경찰이 아닌 야쿠자들이 밤에 치안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렇다고 치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야쿠자들이 험악하게 하면 손님들이 안 올 게 뻔하기에 무서운 분위기는 없죠. 하지만 애초에 유흥가이고 술 먹고 노는 곳이기에 싸우는 건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이날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호스티스와 호스트, 널브러진 취객들과 노숙자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향락의 거리를 찾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뒤엉켜 가부키초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날도 가부키초 2가 한복판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검은 수트 차림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언뜻 보면 사랑 싸움 같았고 또 손님과 금전적인 이유로 다투고 있는 것도 같았죠. 그런데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손에 무언가 쥔 채로 남자에게 휘두르며 소리쳤죠. 까불지마. 그러자 빨간 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남자의 하얀 셔츠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커터 칼이었죠. 주변을 동그랗게 에워싸고 싸움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피가 흐르는 걸 본 후에야 상황 파악을 하고 여자에게 달려들어 칼을 빼앗고 남자 곁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여자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악다구니를 썼죠. 이 새끼야, 네가 다 망쳤어, 거지 같은 놈아. 공격받은 남자는 목과 어깨가 찢어져 근육이 보일 만큼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한쪽 손으로 목 부분을 누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죠. 일이 생겨 출근할 수 없다고 보고하는 전화였습니다. 흰 셔츠가 온통 붉게 물들 정도로 출혈이 심했는데 안방에 누워있는 듯 꽤 느긋해 보이는 태도도 보였죠. 상황을 지켜보던 한 호스트 여성이 남자에게 다가가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계속 말을 걸고 의식을 잃지 않게 도와주었고요. 사람들에게 끌려간 흰옷의 여성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다는 듯 바라보며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계속 씩씩거렸습니다. 구경꾼들은 화난 여자와 피 흘림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즐거워했죠. 사건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은 X, 당시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공유되어 퍼져나갔고요. 그 속에는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겠지만 하루 걸러 하루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는 가부키초에서는 그다지 신기한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약 40분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흰옷을 입은 여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사람들을 공격했냐고 물었죠. 여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새끼 한 명을 노린 것이라고 당당하게 답했고요. 경찰은 커터칼을 휘두른 25세 여자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잡혀가면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쓰러진 남자를 보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어 라고 소리를 질렀죠. A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화가 났을까요? 사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얀데레 사건이 터졌다고 수군거렸죠. 얀데레란 애니메이션과 미소녀 게임 등의 단골로 나오는 인물 성격 중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성격이나 캐릭터를 말하죠. 메네라와도 자주 비교됩니다. 메네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 같은 것을 앓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둘 다 일방적이고 삐뚤어진 애정을 표현하는 정신적 문제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하지만 행동 양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얀데레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느낌이라면 메네라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니 죽어버릴 거야 같은 느낌이죠. 사람들은 왜 두 번째 얀데레 사건이 터졌다고 수군거렸을까요? 가부키초 살인 미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첫 번째 얀데레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9년 5월 23일 도쿄 신주쿠의 한 맨션 복도에서 21세 여성 다카오카 유카가 평소 즐겨 찾던 호스트인 30대 남성 루나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식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화제가 된 것은 다카오카 유카가 사건 발생 직후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칠갑을 한 상태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차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해맑은 미소를 보이는 모습이 SNS와 여러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카오카 유카는 경찰 조사에서 루나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날 계속 좋아해줄까 생각했다. 죽으면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루나를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지만 다카오카 유카의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집착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이때까지 얀데레는 현실이 아닌 애니메이션 같은 창작물에서나 상상 속에서나 등장했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얀데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상상 속에서나 매력적이지 정작 현실에서는 끔찍하다는 걸 봤죠. 사건 발생 2년 후 2020년 11월
11월에는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거기 있던 남자가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제2의 얀데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며 호들갑을 떨었는지 이해가 되죠. 공격받은 피해자가 둘 다 남성 호스트라는 점, 20대 여성의 범행으로 동기는 치정으로 추정되는 점 등 공통점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했던 대사나 정황으로 보아 얀데레 같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현지 매체의 취재 결과 두 사람은 호스트와 손님이 아니라 동거 중이었던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비와 돈줄의 관계였죠. 체포된 A씨는 1998년생으로 약 5년 전 나가사키에서 도쿄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타지 생활 중 우연히 일본 남성 호스트들의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 투유라는 어플을 통해 23세 남성 B씨의 방송을 보게 되죠. 얼마 안가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얀데레도 그렇다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었죠. 오히려 A씨는 먹고 자는데 필요한 모든 생활비와 동거남 B씨의 옷과 미용 비용까지 지불하는 돈줄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반년 사이 쓴 돈이 1,800만엔 하나로 1억 6천만원을 웃돌았죠. 더 최악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 B씨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건 맞지만 손님을 상대하는 전문 호스트, 즉 선수가 아닌 최하위급 호스트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B씨처럼 호스트 랭킹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땅한 직책 없이 출근만 하는 무명의 호스트를 몹 호스트라고 부르죠. 외모나 접객 스킬이 평균 이하라 지명 손님도 없고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서빙 등 잡무를 담당하는 내근직 종업원에 가까운 존재인데요. 급여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질 나쁜 인간이었죠. A씨는 B를 만난 후 온몸에 멍을 달고 다녔습니다. 폭력의 수위도 상당히 셌는데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23년 4월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8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죠. 같은 해 8월에는 맞은 곳이 잘못돼 요도와 방광에 손상까지 입었고요. 사실 이전에도 B씨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B씨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원하고 매달려 깨끗이 헤어지지 못하고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고 있었죠. 사실 B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돈줄을 잊기 싫었던 것이지만요. A씨는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근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아무 일 없는 듯 라이브 방송을 하는 B씨를 보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부키쇼 한복판에서 혈투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A씨는 B씨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1리터의 수혈을 받았고 이 과정을 셀카로 촬영해 SNS에 생중계까지 했죠. 얘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태어난 B씨는 사건 발생 19시간 후인 오후 8시 30분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해자로 체포된 A씨와 함께 살던 집이었죠. B는 평소처럼 투유 어플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상처를 걱정하는 팬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6일 새벽 1시경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다시 가부키초를 찾은 B씨는 여성 손님 2명을 데리고 호스트들이 출근하기 전 자주 들르는 바로 향했죠. 그리고 바의 오너와 손님에게 전국에 데뷔해버렸다며 어제의 사건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청 높여 무용담에 늘어놓고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기쁜 듯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죠. B는 모 호스트에서 순식간에 유명세를 타고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접객 실력도 형편없고 얼굴도 별로였던 터라 금방 잊혀지고 말았죠. 무엇보다 한순간에 주목을 받았을 뿐 개차반으로 밝혀진 호스트에게 빠져드는 여자는 없었고요. 가해자이지만 A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신주쿠의 잡담거리로 사라진 신주쿠 호스트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